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이번 영상은 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차트를 만들려면 자료를 선택해야겠죠. 자료를 설정을 하고, 차트는 이제 삽입해서, 추천 차트 또는 여기서 종류를 고르시면 되지만, 딱히 고를 만한 차트를 못 찾겠다면 추천 차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에 대한 종류들이 쭉 나오고요. 그 외에 더 많은 차트들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쓰니까요. 예,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위치를 이동할 때는 위치를 이동 이렇게 눌러서 위치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Alt를 누르고 이동하면 셀의 모서리에 탁탁 이렇게 맞춰집니다. 여기도 Alt 누르고 이렇게 딱 셀의 선분에 딱 맞춰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차트 제목이라고 하고, 여기는, 자, 여기는 차트 영역, 이 전체를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요. 얘를 우리가 그림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축, 갑. 이제 여기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세로 갑축. 여기는 가로 갑축, 항목축, 가로축 이렇게 얘기하고요. 밑에는 우리가 그 범례라고 얘기합니다. 범례. 그리고 이 각각이 바로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제가 계열을 하나 클릭했어요. 다른 것들보다 이 계열이 너무 눈에 띄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우클릭해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클릭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계열 서식에 관련된 게 나오고요. 거기에서 기본축과 보조축이 있죠. 기본축은 얘를 기본축이라고 얘기하고요. 보조축은 내가 선택한 계열에 요 관련된 값을 표시하도록 해주는 게 보조축이에요. 자, 클릭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네, 일단은 요 정도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조축, 보조. 자, 우리 얘를 우리가 보조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기본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돌릴게요. 컨트롤 Z 눌러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또 추가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제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제거하는 것은 이와 같이 눌러서 델리트 누르면 제거가 되는 거겠죠. 자, 얘도 눌러서 델리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추가할 때가 있겠죠. 추가할 때는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차트 디자인, 그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소에서는 자, 기본 가로고 지금 위에 올라갔더니 지금 얘가 감춰져 있죠? 한 번 누르면 감춰지고 또 한 번 그 부분을 누르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 축을 감췄다가 또는 표시했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축 제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예. 바로 요 가로 축에 대한 제목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축 제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 넣을까요? 네,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다 이름을 우리가 이제 넣을 수 있겠죠? 자, 여기다 얘를 이름 이렇게 학생명 이렇게 쓸까요? 학생명.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여기 또 표시가 되네요. 여기다 우리가 얘를 점수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그런데 이 점수라는 거를 다 해놨더니 점수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와 같이, 뉘어져서 보이죠? 때는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 눌러보시면, 여기서 맞춤이 있고요. 맞춤에서 세로 맞춤이 있고요. 텍스트 방향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세로로 이렇게 우리가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클릭하고 또 한번 가볼게요.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추가해서 여기 보면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범례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범례를 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범례가 뭔지는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렇게. 자, 범례를 일단 표시해 볼까요? 범례. 자, 오른쪽에 표시가 될 수도 있고요. 위에, 왼쪽, 아래쪽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래쪽에 표시가 돼 있었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 수 있었고요. 자, 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눈금선. 자, 기본 보조 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예, 값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기본 기본 주 가로라고 되어져 있죠.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는 거고요. 아까처럼 또 한 번 누르면 걔가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눈금선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범례가 표시되지 않는 테이블.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봐주시고요. 범례가 표시되냐, 표시되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 네. 테이블, 이런 거 테이블이라고 그러고요. 자, 좀 그렇죠? 여기다 얘를 다시 없음을 줄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레이블을 딱 클릭했어요. 아니면 클릭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값들을 각각 표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레이블 해서 가운데 아니면 안쪽 끝에 아니면 축에 가깝게 아니면 바깥쪽 끝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거든요. 특정한 계열에 넣고 싶다면 특정 계열을 선택하시고 우클릭해서 여기에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값들이 이제 위치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요게 이제 요 값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레이블 값들을 우리가 좀 표시를 합니다. 여기 눌러가지고 가운데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이렇게 얘를 예,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제목이 지금 없네요. 그죠? 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이 아니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차트 위. 자, 여기에 이렇게 기말고사 결과라고 이름을 입력할 수 있죠. 기말고사 결과.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를 바꾸면, 그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기말 점수 고사 결과,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어, 그러면 여기서 같이 바뀌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때, 이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입고를 입력하신 다음에 그 제목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얘를 이름을 바꾸면 여기도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연결이라고 합니다. 제목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를 좀 요거를 없앨까요? 자, 델리트. 자, 여기도 제가 얘를 없앨게요. 델리트. 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계열 서식에서 얘를 누르면 겹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 0 쓰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주세요. 자, 붙어버리죠. 그죠? 간격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 붙여서. 근데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간격이 떨어지죠. 아까 마이너스 27이었나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너비죠. 너비를 제가 여기다가 얼마 쓸까요? 100%를 써볼까요? 100으로. 네. 그리고 여기다 제가 얘를 0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너비는 이 하나의 여기서 여기까지의 너비의 값을 의미하는 것. 즉, 겹치기도 없고 했었을 때의 그 기본적인 너비의 값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얘를 뭐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200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얘가 만약에 양수면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뭘로 할까요? 20일까요? 예. 좀 더 써볼까요? 자, 50. 자,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좀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보조축 다시요. 자, 바깥에 놓다가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요거에 대한 보조축 값을 한번 우리가 넣어볼게요. 자, 여기를 서식 나와 있네요. 그죠? 네, 보조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조축. 자, 얘는 그냥 건들지 않을게요. 그냥 놔둘게요. 요 값들만.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자, 얘를 자,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했더니, 여기에 얘를 눌러서 확인했더니, 축 옵션에 보면, 최소값, 최대값이 있겠죠? 그거 잘 보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최소값, 0이라고 되어 있죠? 최소값이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내가 이거 10이라고 쓰면 10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10. 그다음에 최대값을 만약에 100점 만점이니까 100이라고 쓸게요. 최대값. 그다음에 기본값은 10단위로 나누어져 있죠. 얘를 우리가 20단위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10, 30, 50, 70, 90, 11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바꿔야 되겠네요. 자, 0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자, 보조는 지금 뭐, 4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냥 놔둘게요. 요거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가로축 교차, 최대 표시 단위. 자, 이때 여기 표시 단위는 지금 만약에 얘가 이제 그 원이라면 이렇게 100만, 1000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럴 만한 값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단위를 이제 표시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요것들도 가끔가다 실기에 나오니까 잘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필기도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표시 단위에 이런 것이 있다. 자, 값을 거꾸로 로그 눈금 간격 뭐 이렇게 좀 표시가 되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 자, 주 눈금이 있어요. 자, 안쪽 이렇게 좀 표시가 돼 있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가 주 눈금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얘를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보조 눈금. 자, 안쪽.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눈금을 지금 제가 여기다 얘를 10으로 해볼까요? 10. 자,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가 0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0. 자, 0부터 20에 보조 눈금이 10 단위씩 이렇게가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눈금은 안쪽, 또 바깥쪽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레이블. 레이블 위치, 축의 역. 여기를 높은 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축의 역, 축값의 옆에 표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표시 형식. 우리가 얘를 점이라고 하는 걸 써보고 싶어요. 0점, 20점, 40점, 60점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범주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이제 점자가 붙여야 되는데 서식 코드가 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쌍따옴표하고 문자로 점, 몇 점 이렇게 하고 추가를 누르면 여기 점수가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또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그 그래프로 변경을 해본다면 클릭하고 클릭해서 여기에 이제 차트 중에 변경이 있겠죠. 가가지고 여기에서 뭐 다른 원형이라든가 또는 이제 가로막대형이라든가 세로막대형이라든가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자 변화를 시키는 걸 어디서 변화시키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자 얘는 자, 예를 들어 기본축만 표시가 되도록 만들 거고요. 네. 여기에서 다시 돌아갈게요. 네, 클릭하고 여기 가서 어, 문구 얘는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없음.
이것도 없음. 자, 300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얘가 최대값 300점이고, 기본값은 100, 뭐 50, 20점씩 할까요? 20점씩 했네요. 네. 50점씩 할까?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겹치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네요. 그죠? 겹쳤잖아요. 클릭하고, 여기에 겹치기는 아까 마이너스 27%였던 것 같거든요. 여기는 뭐 한, 대충 줄게요. 260%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다시 돌려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고요. 컨트롤 Z 하면 또 돌아가겠죠. 자, 이게 또 없애고 싶을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얘를 뭐, 클릭하고, 여기에서 델리트 누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표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를 좀 수정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총점과 평균은 제가 표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요.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으면, 자, 이렇게 화살표 나올 때 얘를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표시가 되겠죠? 자,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클릭 해가지고 여기에 데이터 선택을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지우고 네, 다시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자, 또는 여기에서 내가 평균을 추가하고 싶어요. 평균만.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클릭해서 여기에.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총추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평균만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우클릭해서, 데이터 선택 가가지고요. 네. 자, 평균. 음,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를 지우고,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것만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선택 가셔가지고요. 이때 추가 눌러주시고요. 계열 이름. 이게 계열 이름이잖아요. 클릭하고요. 계열 값. 얘를 지우고 요 값을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추가가 되겠죠.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네요. 자, 편집. 축 레이블 옵션은 여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확인.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에는 이제 김서라는 요 데이터, 요 요소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김서. 그죠? 여기 특정하게 여기 평균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평균이라는 범위에서 요 색상이잖아요. 얘를 클릭하고 델리트 눌러주시면 되는데 김서라는 요소 자체를 없애려고 그래요. 여기 위에. 자, 그럼 여기서 우클릭해서 데이터 선택하셔가지고요. 네. 자, 김서아 여기 있네요. 편집. 자, 가볼게요. 자, 이 상태는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서 예, 컨트롤 예, 확인. 자, 그랬더니 여기에 봤더니 여기 하나 비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럼 여기에서는 뭐예요? 값이 하나가 아직 안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얘를 자, 복잡해지죠. 예, 뭐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추가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요소 자체를 할 때는 그냥 다시 범위를 잡으세요. 여기다 놓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얘를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마 더 빠르고 정확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요 문제에 따라서 한번 바꾸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여기 차트 작업 시트에서라는 여기에 문제에 따라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총점 계열과 김서와 요소가 제거되도록.
자, 총점 요소는 여기에 범위에 보면 총점이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요 모양이죠? 클릭하고 델리트. 그러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우리가 김서 요소가 제거되도록 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클릭하고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 선택 가서 요 경우는 자, 편집에 가서 여기에서 얘 클릭하고 자, 여기에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비어져 있네요. 그죠? 아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클릭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되겠죠. 그죠? 네,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이렇게 표시해 줘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총점 없앨 필요 없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예, 그 상황에 맞춰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끝났고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 차트 디자인 가셔가지고요. 차트 요소 추가로 넣어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겠고요. 예, 요거 눌러서, 차트 제목, 차트 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됐죠? 그러면, A1 셀과 A1 셀과 여기와 연동되도록 이럴 때 어떻게 아까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었냐면 바깥에 누를게요. 다시 차트 제목 누르고요. 여기 주소 입력줄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이꼴 하고 A1 셀을 클릭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계열의 강연주 요새만, 각 계열이라는 것은 요 계열들이죠. 국어, 영어, 수학 계열. 각 계열의 강연주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클릭, 한 번 더 클릭, 우클릭, 서식, 아니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를게요. 추가. 자, 얘도 클릭, 클릭, 우클릭, 자, 클릭, 한 번 더 클릭, 클릭,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요. 예, 클릭했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데이터 랩을 서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 봤더니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요. 안쪽 끝에라고 되어 있네요. 안쪽 끝. 자, 이렇게. 자, 클릭, 자, 클릭, 클릭, 클릭하고요. 여기다 안쪽 끝. 여기에 안쪽 끝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됐을까요? 전체 계열 겹치기를 0%로, 간격 너비를 50%로 설정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요. 자, 계열 겹치기를 얼마로? 예, 0으로. 간격 너비를 50%로. 자,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차트형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클릭하고요. 여기에 예, 차트를 클릭했습니다. 네, 차트 옵션에 가서 예, 눌러주시고요. 테두리에 가서 둥근 모서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끝난 거예요.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확인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보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마 그 문제상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림처럼 여기 나올 텐데요. 저희는 한번 그냥 확인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요거네요. 그죠? 별정, 여기.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겁니까? 여기 요 색상이네요. 이 색상을 일단 클릭하고, 다시 한번 잘 클릭하고, 델리트. 자, 이렇게 누르면 지워지겠고요.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여기다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세로 막대형, 그리고 누적 세로 막대형이죠. 네, 여기 눌러서
어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범례가 오른쪽에 있네요. 여기서는 범례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범례를 클릭하고 위치를 이동해 볼게요.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범례 서식 여기에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클릭 요거 눌러서 여기에 차트 제목. 자,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레이블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겠고요. 차트 제목 눌러서 차트 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얘를 정보, 요거 오타 생기면 안 됩니다. 정보, 통신, 서비스별, 세부, 인력. 쳤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타가 생기면 점수가 깎입니다. 그러니까 오타 없이 정확히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기간 통신 서비스 계열, 기간 통신 서비스 계열, 여기 기간 통신 서비스, 기간 통신 서비스가 요 색상이네요. 자, 구분이 요거네요, 요거. 계열의 2023 요소, 2023 요소 여기네요. 그죠?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한 번 더 눌러요. 표시하고 값을 표시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우클릭해서 여기에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블 위치를 가운데로 자, 그 레이블 위치를 레이블 값을 클릭하고 레이블 서식에 가서 요거 누르거나 옵션 누르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우클릭해서 레이블 서식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여기 가운데인지 확인해 주시거나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자, 계열을 아무나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오면 그냥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클릭해서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물로 0, 겹치기를 0, 그 다음에 간격 너비도 0. 이렇게가 표시가 되네요. 아, 여기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시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미리 했네요. 저는 안 돼 있는지 알고 미리 좀 해봤는데요.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지 아까처럼. 네. 자, 이번에는 또 저희가 이제 차트 2 시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라고 되어 있죠. 합계 얘를 클릭해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를 델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차트 종류를 누적가로 막대로 변경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여기를 얘를 변경 그리고 가로 막대형 그 다음에 누적 세로 막대형 누적 가로 막대형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 눌러가지고 차트 제목 위. A1 셀과 연동하도록.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equal이라고 누르면 되고요.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 눌러주시면 되고요. 엔터. 자, 근로장학 계열에만, 근로장학 계열이 요거네요. 여기. 그죠? 여기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클릭해서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에 설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블 값을 클릭하고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끝에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이라고 해서 차트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요. 차트형 서식에 갑니다. 자, 그림자는 이라고 했어요. 그림자.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림자에서 얘 눌러가지고 안쪽, 가운데 눌러주시면 되고요.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2포인트와 자, 다시 일로 가셔가지고요.
테두리 2포인트 너비 값을 2포인트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포인트와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시라고 했어요. 둥근 모서리 클릭. 끝난 것 같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그죠? 자, 이상 없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3 나가겠습니다. 자, 모델명별 수익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익을 추가시켜야 되거든요. 생산가, 판매가. 자, 눌러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 추가 눌렀습니다. 그리고 계열 이름 클릭하고 계열값 지우고 여기만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확인. 편집 여기가 바뀌어 있네요. 그죠? 네, 클릭하고요. 얘를 다시 이렇게 잡아서 확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취소 누를게요. 자, 또는 우클릭해서 여기 데이터 선택.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전체, 여기 계열 전체 수익만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우고요. 자, 이렇게 범위 컨트롤, 이렇게. 자, 수도 있겠죠. 네. 자, 저는 그냥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를 연결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시다가 보면은 제일 껄끄러운 게 뭐냐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건너뛰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할 때가 좀 많이 까다로우니까요. 그런 연습을 좀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보고요. 자, 2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익 계열의 차트 종류를 수익 계열이 여기 이제 차트에서 수익 예, 클릭하고요. 표 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계열 차트 정리 변경.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될까요? 수익. 얘를 뭘로? 예, 표 시기는 꺾은 선형 바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조축으로 지정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조축이 있네요. 보조축. 이것도 누르시면 될 거고요. 확인. 그다음에 세로 축의 최대값을 20만으로 지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네요. 그죠? 보조축. 일단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우클릭하고요. 여기에 네, 축 서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여기에 최대값을 20만 엔터 칠게요. 자,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익 계열에서 가 023, 수익 계열에서 가 023, 여기네요. 그죠? 네.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거기만 선택되겠죠?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자, 우클릭해서 여기에서 레이블 값 그냥 눌러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에 추가됐네요. 자,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네요. 또 레이블을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여기에 레이블 서식 이렇게 가시고 거기에서 얘를 어떻게 위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세로 축 제목은 가로 제목으로 추가하여 자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얘 눌러가지고 자 축 제목 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죠? 결과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아니고요. 세로인 것 같아요. 그림상에는 이제 세로축인 것 같아요. 세로축. 근데 여기 적혀 있기는 적혀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맞죠. 그죠? 세로값축 제목은 해놓고, 가로 제목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이 얘기는 그러면 가로 제목은 뭐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요렇게 단가가 가로로 나오도록 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네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기본 가로가 아니라 기본 세로인데 그 제목이 가로 제목으로 얘가 요렇게 표시가 되도록 세로가 아니라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갈게요. 자, 했네요. 여기다가 얘를 뭘로? 자, 단가라고 제목을 바꾸고요. 풀었다가 다시 눌러서 우클릭 해가지고 제가 축제목 서식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눌러볼게요. 자, 눌러서 세로 방향. 자, 텍스트 방향. 가로 이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말이.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말을 잘 봐야 되지만 그림도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도 의미도 좀 잘 봐야 되겠죠. 헷갈리지 않도록. 그죠? 자, 차트 영역은 색 변경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여기에 차트 디자인에 가서 색 변경은 단색 색상표 5라고 되어 있어요. 단색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없나요? 자, 그럼 한번 결과를 볼게요. 자, 달라진 게 뭐 없겠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